안녕하세요. 진주 생활과학교실입니다. 오늘은 실크 빛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기 전 실크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누에, 옷, 부드럽다, 비싸다 등등이 떠오릅니다. 또 우리가 예쁜 실크 옷을 입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학습 목표를 살펴보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실크에 대해 이해하고 실크로 아름다운 포로노의 빗상자 만들기까지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한사리는 동물이나 식물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거치며 성장하여 자손을 남기고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곤충의 한사리는 알, 애벌레, 번데기의 시기를 거쳐 성충으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의 한사리일까요? 하나, 둘, 셋. 오늘 주제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죠? 맞아요. 누에 나방의 한살이에요. 오른쪽의 나방을 누에 나방이라 부르고 이 나방의 애벌레를 누에라고 부릅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자라며 튼튼한 고치를 만들어 번데기가 됩니다. 가까이서 보니 원통형의 몸이 귀엽기도 해요. 직사광선을 싫어하는 누에는 만지면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누에의 한살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아래서부터 누에의 한살이가 시작되어 누에 나방이 되기까지는 고작 40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래서 10일 정도 지나면 1령 누에인 개미 누에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2령 누에, 3령 누에, 4령 누에, 5령 누에까지 누에의 크기가 계속 커져요. 하지만 익은 누에가 되면서부터는 크기가 작아지며 입에서 실을 뿜어내어 고치집을 짓습니다. 고치집 안에 들어간 누에는 번데기로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내며 번데기를 뚫고 나온 이후 누에 나방이 되죠. 누에 나방이 되어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으며 또 다른 누에의 한사리가 시작된답니다. 누에는 영어로 실크웜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가 아는 실크, 즉 비단과 벌레를 뜻하는 웜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일찍부터 실크를 옷감으로 사용했습니다. 삼국시대 전후로 실크와 실크 짜는 기술을 일본에 전파하였으며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를 전후해 페르시아와 로마 등 서역 지역의 재직 기술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렇게 실크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고유 옷인 한복을 만드는 등 고가의 화려한 의상 제작에 쓰일 뿐만 아니라 먼 서양에까지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조그만 누에에게서 한 벌의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실크를 추출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크는 일찍이 금과 같이 귀중하게 여겨졌으며 구하기 어려운 옷감이 되었답니다. 누에는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3쌍, 배에는 4쌍, 꼬리에는 한 쌍의 숨구멍으로 호흡을 하는 조금은 특이한 호흡 방법을 가진 벌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점, 더듬이, 토사관, 가슴다리 등 누에를 가까이에서 본다면 이러한 구조를 가진 벌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머리와 가슴 쪽에 가슴다리가 보이시나요? 가슴다리는 먹이를 지지하며 누에의 중간에 있는 배다리는 누에가 이동하는 데 주로 사용된답니다. 또 누에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누에는 혼눈을 가지고는 있으나 이는 시각작용은 하지 못한답니다. 대신 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 기능이 아래 턱수염에 있어서 직접 볼 수 없더라도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이하고도 신비로운 신체 구조를 가진 누에는 연한 키틴질 껍질로 덮여 있어 만져보면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실크와 누에가 관련이 있는 것은 이해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누에가 어떻게 실크를 만드는지 알아볼까요? 누에는 뽕잎을 주로 먹고 자라며 누에의 한살이 과정에서 공부했듯이 금방 번데기가 된답니다. 번데기가 되기 전 지은 고치집을 누에고치라고 부르며 촘촘히 짜여진 고치집을 길게 늘어뜨리면 고치실 하나의 길이는 무려 1.5km, 즉 15만 cm나 됩니다. 이렇게 긴 실을 모아서 실크를 짜고 염색, 가공의 과정을 거쳐 실크옷이 완성돼요. 실크는 피부와 같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가볍고 부드러운 촉감을 주고 아름다운 반짝거림을 가지며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주의 특산물 실크는 늘 인기가 많답니다. 우리는 오늘 실크천을 이용해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기 전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무엇일까요?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동물의 무늬 같기도 하고 물감을 마구 뿌려 놓은 것 같은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입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오늘 처음 들어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공학, 생물학, 지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란 1868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러시아의 수학자 조지 보로노이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똑같지 않은 다각형으로 채워져 있어 얼핏 보기에는 규칙이 없어 보이지만 수학적인 원리로 평면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가뭄에 갈라진 호수바닥, 기린의 표피무늬, 거북이의 등껍질, 잠자리의 날개는 모두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모양을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등 여러 다각형이 섞여 있고 구성도 다른데 왜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슷한 무늬가 있다고 느끼는 걸까요? 기린을 예로 들어 자세히 알아봅시다. 기린의 얼룩무늬는 기린의 태아 시절 멜라닌 색소가 퍼지며 생겨났습니다. 멜라닌 색소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경계가 생기고 기린의 몸에 다각형 무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수학적 모델로 만든 것이 바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입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세포의 분열, 동물의 무늬 등 다양한 자연 구조와 닮아 예술적 가치도 높은데 오른쪽 두 가지 건축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린의 무늬, 거북이의 등껍질 등을 볼 때와 같이 오른쪽 두 개의 건축물을 보았을 때도 아름다운 균형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평면 위에 여러 개의 점을 찍고 가장 가까이 있는 두 개의 점을 선택해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평면은 여러 개의 다각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그려진 그림을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며 이때 생기는 다각형을 보로노이 다각형이라고 해요. 보로노이 다각형은 특정 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점들을 모은 집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갖는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보로노이 다각형의 모서리는 로봇이나 GPS 등 최단 경로를 찾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로봇이 장애물을 만나면 피해가도록 동선을 짜야 하는 데 쓰이며 보로노이 다각형의 모서리가 분할된 공간에서 최단 경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생활 속 곳곳에서부터 첨단 연구까지 다양한 곳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에나방의 한살이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 알에서부터 태어나 일령 누에 등을 거쳐 누에나방이 되는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진 누에의 각 기관과 진주의 특산물 실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실크의 장점, 그리고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수학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예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과정 등 다양하게 배웠습니다. 이러한 수업 내용을 잘 정리하고 실크를 이용하여 보로노이 비상자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